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익대학교 이넥더스팀 러벨더리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사회 문제와 니즈를 분석한 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제작 계획, 서비스 계획, 마케팅 계획, 재무 계획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거노인의 삶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말하는 노인 인구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치매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홀몸 노인 사망자는 3,331명이며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독사 방지 사업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지원 사항도 다를 뿐더러 경제적 지원 또는 형식적인 방문 이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독거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장년층의 88%가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수행되어 온 노인과의 소통과 문화 공유의 기능 역시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기에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독거노인들은 다른 세대나 사회와 점점 심화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다른 세대와 단절되어 있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와의 소통에서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8년에 실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작년보다는 좀 상승했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체와 환경의 변화로부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노년기에 문화예술의 향유는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경제적 지원 이외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지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노인들의 문화 향유를 장려하기 위해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이 사업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하긴 했지만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혼자 프로그램을 즐기기 힘들고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서 어려웠으며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위의 4가지 사회 문제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 팀은 독거노인의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노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두 번째,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 번째, 그들을 사회의 자산이자 구성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들에게 주체적인 창작 활동과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저희 팀은 그렇다면 이 솔루션이 과연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지 2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적 복지 아니냐,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 과연 노인을 사회 자산으로 인식하고 세대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한 것이냐, 이 2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소외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지역, 사회 등의 사회 구조적 여건 때문에 발생합니다. 문화의 향수를 문화를 소비한다고 표현할 만큼 현대사회 속 문화는 자본화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 취약계층은 곧 문화 소외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개인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가치관을 포함하며 사회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문화 소외계층의 낮은 문화적 지위는 사회성과 전체성을 향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문화적 지원은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미 만연한 경제적 지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이 본인의 여생을 보내고 싶은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취미활동과 자아개발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생활이 사회적 상호작용, 창의력, 신체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노인들이 문화활동과 자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게 노인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 격차의 해소는 사회와 노인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문제와 솔루션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을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화책 판매입니다. 이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나오니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동화책 제작 단계에서는 마포구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은 뒤 판매 단계에서는 독립출판 서점과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입니다. 근데 이때 크라우드 펀딩만으로는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리스크와 적은 양을 인쇄하면 책의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전시회 티켓과 굿즈 판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역시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작품 공모 단계에서 미술 동아리나 전시 동아리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고 전시 단계에서는 관련된 물품들을 협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전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작 계획을 소개하기에 앞서 러벨더리 프로젝트가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동화책이라는 결과물을 내기까지 다양한 상호 협력을 통해 청년, 노인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동화책이 세상에 공개되면 그 책을 소비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에게까지도 노인 세대의 가치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세대 간 통합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복지 정책과는 달리 노인이 수동적인 문화 향유자의 역할이 아닌 잠재력을 발휘하는 적극적인 문화 창작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은 기존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뿐더러 노인 문화 복지에 새로운 관점을 여는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제작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노인 세대가 긴 세월을 통해 깨달았던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함께 나눠보고 동화책의 중심 컨셉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랑, 건강과 같은 가치가 있겠지요? 이런 가치를 큰 컨셉으로 선정한 후 함께 동화책을 읽어보며 노인분들이 동화책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간단한 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구상 단계에서는 러벨더리 팀과 노인분들이 함께 줄거리, 등장인물, 책의 핵심 교훈 등 동화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획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인분들의 지적 여건을 고려해 노인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제작에 대한 큰 부담은 느끼시지 않게끔 전 과정을 유동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보드 제작 단계에서는 스토리와 컨셉에 맞는 작품을 구상해 나가고 캐릭터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스토리보드를 완성시키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원화 제작 단계에서는 스토리보드에 따라 함께 원화를 그립니다. 팀 내 동양화 전공자가 간단한 미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외부 교육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러벨더리 팀이 원화 편집 및 인쇄를 전담하여 동화책을 완성시킵니다. 하나의 동화책에는 3개의 스토리가 담길 예정이며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의 동화책을 제작하지만 향후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워나가며 동화책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동화책 제작은 대략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미술학교, 미술학원 등으로부터 교육 팀원을 모집하거나 전문적인 미술 지도사를 초빙하여 보다 더 수준 높은 미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쇄소와 서점, 도서관과의 파트너십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가 추후 동화책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제공할 부가 서비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세대 간 화합의 뜻을 담은 뉴 레트로, 한 단어로 뉴트로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작한 동화책 및 관련 굿즈 전시, 판매와 더불어 청년 예술가와 노인과의 공모 작품, 독거노인들의 소장품, 삶의 지혜가 담긴 시집과 같은 창작물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이는 저희가 생각한 큰 틀일 뿐 노인들의 주체적인 기획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유사 사례 소개 및 우리 프로젝트의 차별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출판 큰글 사랑의 와디즈 펀딩 사례인데요. 당신은 관심 없는 독거노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독거노인들의 사연을 책으로 엮어알린 프로젝트로 47%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까지는 거두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독거노인을 문화의 수동적 대상자라고 보던 기존의 노인복지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이 직접 도서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는 신선한 차별성을 가졌지만 책의 분량이 바쁜 젊은 세대가 읽기에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책의 내용과 디자인 등의 전체적인 질은 크게 뛰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정에만 호소하는 홍보와 SNS 바이럴 등이 부족했던 점 또한 이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벨더리 프로젝트는 스토리, 디자인 모두 노인과 팀원이 함께 제작하기에 앞서 나온 도서 결과물의 질적 측면에서의 한계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다양한 지적 수준과 신체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책에 비해 분량과 내용면에서 부담이 덜한 동화책을 제작한다는 것 또한 우리 프로젝트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삶의 경험과 시간들을 나누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훈과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함께 제작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젝트와의 차별적인 의의가 더해지기에 세대 간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전개한다면 저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닝아웃의 시대입니다. 미닝아웃이란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을 결합한 신조어로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소비로 표현하는 그런 트렌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1980년부터 2000년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는 말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또한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68.9%가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제품이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 또한 68.1%에 달했습니다. SNS상에서 가치관으로 자아를 연출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망이 미닝아웃 트렌드를 점점 더 키우고 있는 추세인데요. 윤리적 소비를 하는 그들에게 가성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심비입니다.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들 또한 MZ세대의 일원으로 윤리적 소비를 즐겨하는 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동화책을 필요로 하는 젊은 부모 세대를 우리 프로젝트의 주요 타겟층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엔 저희 출판사의 경쟁사 혹은 유사업체를 보여드립니다. 딜라이트리, 볼이라는 두 출판사 모두 저희 프로젝트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트리는 스토리와 나무 심기를 통해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볼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스토리로 풀어내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조금은 다르기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우리 프로젝트는 책을 제작하는 과정, 책의 저자, 책의 내용 모두에 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일관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여 유의미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펀딩 달성 시 출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SNS에서 가치관으로 자아를 연출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망이 미닝아웃 트렌드를 점점 더 키운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프로젝트 역시 SNS 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기관과도 협력하여 홍보 효과를 더욱 크게 할 계획이며 추후 자체 사이트를 제작해 도서와 서비스 소개, 및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작 비용, 홍보 비용, 운영 비용 등이 발생할 예정이며 동화책의 예상 적정 가격은 12,000원 정도입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이기에 추후 보다 정확한 가격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초기 수익금은 예산 충당비 50%, 전시회 기획 및 실행비 30%, 인세 20%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 사용 계획은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러벨더리 팀원들입니다. 4명이 힘을 합쳐 보다 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날갯짓이 되기를 소망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